이게 단적으로 확률과 통계가 난이도가 조금 쉬운 이제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기 문제들 보시면 제가 여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 이게 뭐냐면 사실 내가 이 문제들을 다 타이핑을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사실 돈 주고 쓰는 거거든, 그냥 사이트에서 모의고사나 뭐 그런 문제들. 근데 거기 사이트에서 이거를 분류를 해 놓는 거야. 나름 객관적이긴 해요, 나름. 근데 여기 이제 어려움도 있고, 그 우리 정규반 들으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매우 어려움 써져 있는 것도 있거든. 내가 확통에서 매우 어려움 써져 있는 문제를 딱 2개 봤어. 그러니까 단적으로 얘기했을 때 그 난이도 자체가 애초에 그렇게 높지는 않다는 거야.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이 연습만 잘 하시면 확통은 진짜 잘 맞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육모 내가 알기로 확통이 진짜 쉬웠거든. 엄청 쉬웠어, 엄청. 그러니까 진짜 연습만 잘 하시면 돼요. 실수만 안 하시고. 여러분 뭐 희망을 가지시고, 지금 당장은 좀 이런 확률적 사고가 어려워도 연습을 많이 하시다 보면은 진짜 그 연습만 하시면은 다 맞출 수 있습니다. 제가 미적은 제가 그렇게 얘기는 못해요. 연습을 아무리 해도 어려운 건 어려워. 직관도 필요하고요, 많이. 근데 여기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인생 살면서 제일 필요한 게 이거 아니야. 카지노 가면 안 되겠다 이런 거 생각해야지, 이거 보면서. 카지노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인생 망하는 진짜 지름길입니다. 내가 옛날에 카지노를 한번 가본 적이 있어. 언제 갔냐면 강원도에 이제 강원랜드를 한번 가본 적이 있거든. 내가 진짜 거기서 너무 충격을 받는 게, 어떤 아저씨가 진짜 한 50대 아저씨야. 근데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게 어디에 이렇게 앉아 있냐면, 이렇게 게임기가 이렇게 있잖아. 그럼 여기에 그 동그란 의자, 이거 뭔지 알죠? 이렇게 생긴 의자. 여기에 이렇게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 거야, 아저씨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여기는 종이컵이 있고 담배가 계속 있어. 내가 여기를 돌아다닐 때마다 계속 봤는데 담배를 계속 그냥 하루 종일, 이 사람 진짜 하루에 막 2갑 3갑씩 피는 것 같아. 그 정도로 계속 피면서 그냥 자기 건강 망치면서 그냥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야. 못 떠난대요, 여러분. 진짜 한번 잘못되면. 이거 돈 다 잃으면은 그 버스비 주는 거 알지? 돈 다 잃으면 버스비 줘. 집에 가는 버스비. 집에 가라고. 근데 집에 가서 돈 빌려서 다시 온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게슈탈트 얘기 잠깐 하고 갈게요. 이거 진짜로 제가 이거 지문에 나올 수도 있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게슈탈트의 정확한 의미가 이제 어떻게 되냐. 여러분이, 자, 요거 하나 얘기해 볼게. 기차 타보신 적 있으시죠? 기차 갔다 버스 같은 거 타보시면은 창밖을 딱 봐. 근데 창밖에 막 이렇게 초록색이 쫙 이렇게 있고 파란색이 이렇게 쫙 있어. 이렇게. 근데 또 이렇게.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막 빨간색 막 이렇게 쫙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고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아, 초록색은 풀이고 파란색은 강이고 빨간색은 단풍이다 라는 걸 보자마자 알아. 뭔 소리냐면, 여러분이 있잖아, 300km의 속도로 가고 있거든? 여기 밖을 봤을 때 여기가 제대로 보이냐? 절대 안 보여. 그냥 여러분이 보는 건 휙 이 속도로 지나가는 걸 보고 있단 말이야. 하지만 여러분의 머리는 얘네를 뭘로 인식하냐면은, 얘는 풀이고 얘는 강이고 얘는 단풍이구나 라고 인식을 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머릿속에 그 자연 경관에 대한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야, 정확하게. 그럼 그 이미지를 뭐라 그러느냐, 그걸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는 겁니다. 그 여러분의 머릿속에 있는 대상을 인식하는 어떤 이미지, 그게 이제 게슈탈트예요. 그래서 막 이런 그림 본 적 있으시죠? 여기 막 이렇게 막 해가지고 이게 뭐 컵이냐, 아니면 뭐 사람 2명 이렇게 이게 뽀뽀하고 있는 거냐. 이게 뭔 그림인지 알아요? 내가 그림을 못 그려서 그러는데, 이렇게 해서 여기는 막 까만색으로 해놓고 여기는 흰색으로 해가지고, 흰색 기준으로 보면 이게 컵이 되고 검은색 기준으로 보면 사람 2명 이렇게 얼굴 마주보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있잖아. 얘네들이 전부 다 게슈탈트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내가 얘를 컵으로 인식하잖아. 그러면 컵으로 보이고요. 사람으로 인식하는 순간 컵은 안 보이고 사람만 보여요. 여러분 머리가 이제 그런 거야. 인간의 머리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이제 게슈탈트라고 하고, 예전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모의고사에. 박살이 났습니다. 진짜로. 매우 어려운 개념이었기 때문에. 하여튼 뭐 그래요. 이런 게 게슈탈트예요. 혹시 몰라서 국어 공부도 좀 하시라고, 이번 기회에서. 자, 그래서 확률의 성질 한번 볼게요. 확률의 성질은 매우 당연한 것들밖에 없어요. 매우 당연한 것들이라서 크게 어렵지는 않고요. 여러분들이 얘네들을
그냥 정확하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딱히 외울 것도 없습니다. 자, 볼게요. 임의의 사건 A에 대해서 그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보다는 크거나 같고 1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이유가 뭐냐면 확률이라는 애가 애초에 이렇게 정의되기 때문입니다. NS분의 NA. 집합의 개수로서 정의되기 때문이야. 이 상황에서 만약에 얘가 이제 뭐 당연히 유한집합일 때만 따져야 되겠죠. 유한집합인 상황에서 NS는 당연히 NA보다는 크거나 같을 거야. 그렇겠지? NA는 당연히 NS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 말이지. 그러고 이 원소의 개수는 당연히 0보다는 크거나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NS 나누기 NA, 즉 PA는 0과 1 사이인 거야. 당연한 겁니다. 확률은 0과 1 사이이다. 자, 그 다음에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이 있어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예를 들자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의 눈이 7 이하일 경우, 그런 것들이겠죠.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 이하일 경우, 이 사건에 대해서 괜찮아? 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1입니다. 얘도 마찬가지. 이 이유는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말은 A라는 사건의 경우의 수가 전체 경우의 수와 같다는 소리일 거니까 PA는 NS분의 NA에서 저게 1이 나오는 거야. 이해됐는가? 이거?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생각해보시면 확률이 당연히 1이에요. 주사위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 이하일 확률 1입니다. 1. 그 다음에 절대로 일어나지 않을 사건. 예를 들어 주사위를 던졌는데 주사위 눈이 7 이상일 확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당연히 얘는 PA, 거기는 이제 공집합이라고 써져 있긴 할 겁니다. PA는 0입니다. 왜냐면 얘도 마찬가지 NA가 0이니까 매우 단순합니다. 매우 단순하고 좀 당연한 것들이긴 해요. 당연한 것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 이렇게 기본적으로 확률의 성질이 이루어져 있고요. 요거를 이용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확률 변수라는 걸 배울 겁니다. 좀 뭔가 특정 상황에 대해서 그 확률들을 쭉 나열하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그때 이 확률이 1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거를 꼭 활용하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배반 사건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말이 되게 무섭죠, 배반. 배신할 때 그게 아니에요. 배신할 때 그게 아니야. 서로 다르다는 뜻, 서로 다르다는 뜻. 이건 뭐냐면 사건 A와 사건 B의 교집합이 없는 경우를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주사위를 던지는데 첫 번째 사건을 뭐라고 하냐면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 사건을 뭐라고 할 거냐면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해볼게. A와 B의 집합을 각각 구해보시면은 A 집합은, 자, 이거 항상 여러분 집합으로 생각하셔야 돼. 2, 4, 6이고 홀수의 집합은 1, 3, 5 이렇게 될 겁니다. 얘네들의 교집합은 없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짝수가 나오면서 홀수가 나올 수는 없다는 거야. 뭐 당연한 소리야, 그치? 이런 경우의 사건, 이런 사건 A와 B 이 두 사건을 뭐라 그러냐면 우리는 서로 배반 사건이다, 반대되어 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반대되어 있는 사건. 그래서 둘의 교집합이 공집합, 즉 이거 뭐라 그러냐면 서로소라고 하죠. 기억나시죠? 집합에서 서로소. 두 사건이 서로소면 우린 얘네들을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배반 사건을 알았으니까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걸 해볼 겁니다. 그럼 곱셈 정리도 있느냐? 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덧셈. 자, 확률의 덧셈 정리 풀 센턴스는 어떻게 되냐면 P A 합 B
P A에다가 P B에다가 P A 교 B를 빼주시면 된다. 많이 보던 거죠, 이거? 증명도 그냥 그걸로 깔끔하게 됩니다, 이거. 굉장히 빠르게 증명을 한번 해보자면, 우리 이거 집합 때 배웠잖아. 이거 뭐라 그러냐면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그러거든. 포함 배제의 원리.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물론 유한집합일 때만 돼요. 물론 유한집합일 때.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를 구할 때는 A와 B의 원소의 개수 더한 다음에 요거 빼주시면 되는 거였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를 전부 다 뭘로 나눈 거냐면 그냥 NS로 다 나눈 거야. 전체 사건으로 다 나눈 겁니다. 이렇게. 그때는 이제 전체 집합을 U라는 걸로 썼었는데 여기서 이제 S를 써요. S. S를 쓰는 이유는 이게 표본 이 샘플이거든, 영어로. 그쵸? 샘플을 써가지고, 아니, 샘플이 아니지. 셋. 샘플이래. 큰일 날 뻔. 셋을 써가지고 S입니다. 셋이에요, 셋. 샘플은 나중에 나옵니다. 표본 뭐 그런 거 할 때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게 그냥 그대로, 요 식이 그대로 나옵니다. 확률이 그대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온 식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그럼 밑에 2번 보시면 두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면, 배반 사건이라는 말은 얘가 0이라는 소리다. N, A 교집합 B, 얘가 0이라는 소리일 거니까 그냥 요거 두 개 더하시면 합집합의 경우의 수가 나오겠죠. 예를 들어서 요 경우 얘네 둘의 합집합은 그냥 주사위 전체 경우의 수가 될 테니까 총 6가지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까지 제가 그 여사건 활용할 때 굉장히 답답했는데 이제는 좀 안 답답하게 쓸 수 있습니다. 여사건의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P A의 여집합은 1 빼기 P A. 그냥 1에서 빼면 됩니다. 얘도 좀 당연한 게 이렇게 돼요. 똑같이 집합의 원소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A 여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전체 집합에서 A의 원소 개수 뺀 거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 또 똑같이 NS 쓱 다 나눠주면은 여기다가 다 똑같이 NS를 나눠 주시면은 이 위에 식이 나오겠죠.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모든 증명이 전부 다 집합의 원소로서 전부 다 그걸로 증명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생각도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이제 이 생각을 좀 이따 배우게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조건부 확률이라는 곳에서 이제 요 아이디어를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그래서 성질 자체는 크게 어렵진 않다. 좀 이따 배우게 될 것 같네요. 오케이, 넘어가가지고 요 기본 문제들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42번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질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덧셈 정리는 어떻게 활용하는 것인가, 이거 여러분들이 집합할 때 풀었던 거랑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해요. 혹시 12일에 계약하는 사람 있어요? 혹은 12일 전에? 8월 12일? 너네 13일이고 너네만 알아. 너네는 아닐 거고 당연히. 왜냐면 우리 수업이 8월 12일까지 있거든, 아침에? 이게 화요일이거든, 화요일? 그래서 확인 한 번씩 좀 해보세요, 알겠죠? 8월 12일까지 수업이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만약에 이제 계약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조금 빨리 나가도 되기는 해. 지금 문제를 조금 몇 개 적게 풀면 되기는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8월 12일에 계약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그 최대한 전까지 해서 개념 진도는 최대한 다 빼고 마지막 날에 총정리하면서
가볍게 시험 한 번만 보고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여러분 체크하시는 의미에서 시험 한번 보고 마지막에 좀 문제 푸는 시간을 가질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혹시나 이제 시험이래 계약을 좀 일찍 하시는 분이 있으면은 저한테 얘기를 좀 해주세요. 알겠죠? 계약하는데 얘기 안 하다가 갑자기 그날 나 안 올 거야 하면 안 된다. 그럼 안 돼? 안 돼? 예, 그런 경력이 옛날에 몇 번 있었어가지고 누군가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42번 문제 같은 거 한번 볼게요. A 합집합 B의 확률은 1이다. 오, 좋네요. 그 다음에 B 사건 B의 확률은 3분의 1이고 P A 교집합 B의 확률은 6분의 1이다. 자, 요거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지금 우리가 이 증명들을 어떻게 했냐. 소위 여기 나오는 이 성질들이 모두 어디서 나오냐. 집합의 개념에서 나온 성질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푸실 때도 이거 되게 조금 헷갈릴 수도 있긴 하거든요. 헷갈리시면 그냥 이거 그리세요. 제가 좀 야무지게 푸는 법을 하나 알려드릴 수 있긴 한데 봐봐. 이거 지금 3분의 1이라는 건 여기 A랑 B라고 했을 때 A 합집합 B가 1이고요. P, B는 3분의 1이고요. P, A, 교 B는 6분의 1입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그냥 뭐라고 해버리냐면 잘 봐잉. 여기서 그냥 이거라고 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냥 개수를 써버리는 거야. 1개, 2개. 여기 몇 개겠어? 3개겠죠? 맞아요? 왜냐면은 봐봐. PA 합집합 B가 1이라는 건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가 6개라는 거거든? 이게 전체 확률이니까, 전체 확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NS를 이렇게 잡잖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NA 합 B는 PA 합 B에다가 NS를 곱한 거 이거 맞나? 왜냐면 이 확률 자체가 NS에서 얘를 이제 NS로 나눈 거니까. 그쵸? 그러면은 NA 합 B, 그러니까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이 확률에다가 전체 원소의 개수 곱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 A 합집합 B의 원소 개수는 6개고요. 얘는 2개고요. 얘는 1개입니다. 이렇게 집합의 원소 개념으로 옮겨가서 풀 수 있다 이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조금 더 쉬워요. 왜냐면은 여러분이 집합 개념을 이미 한번 공부를 하셨기 때문에 조금은 더 쉽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PA 여집합의 개수는 A 여집합 2개 있잖아. 근데 전체 개수 6개잖아. 그러니까 6분의 2다 이거예요. 요런 느낌으로 할 수 있다 이거야. 이 계산의 이점은 분수 계산 아닌 걸로 가져갈 수 있다. 요 정도의 좀 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개수 생각해서 바로 그냥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요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시면 나쁘진 않긴 해요. 나쁘지 않긴 해. 근데 뭐 안 될 때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얘를 근데 그냥 일반적인 계산으로도 한번 보여는 드릴게요. 그걸로도 해야지. 일반적인 계산으로 한번 보여주자면 요렇게 됩니다. P A 합집합 B의 값은 P A에다가 P B에다가 P A 교 B를 뺀 게 되겠다. P A 합 B는 P A 더하기 P B에서 P A 교 B를 뺀 게 되는 거고, P A 합 B는 뭐가 될 거냐면 1, P B는 3분의 1, P A 교 B는 6분의 1. 그래서 요거 그냥 넘겨갖고 계산하면은 P A 나오긴 합니다. 그럼 이제 1 빼기 PA 해주면은 여집합 그 확률도 나오긴 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일반적으로 계산하시는 방법이고요. 당연히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도 그냥 이 덧셈 정리식에다가 대입을 그냥 잘 하시면 돼. 근데 이제 개수로도 뭐 할 수 있다 이거야. 요거 이용해가지고 뭐 둘 중에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어요. 밑에 43번 연습 한번 해보자.
확률로 계산했어? 저 개수로? 괜찮죠? 나쁘지 않죠? 아니, 그냥 확률로 해도 돼, 얘들아. 확률로 계산해. 그냥 저거는 그냥 저런 방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개수로 해보자면은 총 18개라고 했을 때 여기가 2개가 있는 거고 B를 제외한 부분이 5개가 있는 거니까 이렇게 딱 생각했을 때 여기 바깥쪽에 이게 5개가 들어오겠지. 맞나? 그럼 B에는 몇 개가 있겠냐? 11개가 있겠죠. 여기 안에, 요 안에 11개가 있겠지. 그럼 A와 B는 몇 개야? 13개잖아. 그럼 18분의 13. 뭔 소리인지 알겠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긴 합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지금 여기에 18, 9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니까 그냥 전체 개수를 이번에도 18개로 잡아버리는 거예요. 18개로 잡아버리는 거야. 물론 18개가 아닐 수도 있긴 하겠지만 18개로 잡은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A, 교, B 여집합의 개수는, 여집합은 어디냐면은 여기거든. 여기 요만큼. 요만큼이 이제 9분의 1이라는 건 전체 중에 9분의 1이니까 총 개수 18개라고 하면은 여기가 이제 2개가 된다는 소리고요. 얘는 뭐냐면 B의 여집합이니까 요 가운데 B만 제외하고 나머지에 7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야. 그럼 A 합 B의 바깥쪽에 5개가 있다는 소리겠죠. 그치? 그럼 전체 개수가 18개니까 A 합집합 B에는 몇 개가 들어있겠냐? 18개에서 5개 제외한 13개가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냥 18분의 13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뭐 있다는 거. 집합이 편하시면, 집합이 익숙하시면 이 방법 활용하시면 좋고요. 아니면은 그냥 뭐 계산을 하나씩 하시는 수밖에 없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의 계산을 할 수가 있겠다. 넘어가가지고 이제 배반 사건의 상황 한번 보겠습니다. 배반 사건의 상황에서 자 45번 문제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그리고 하나 얘기하자면 PA랑 그러니까 A랑 A 여집합은 당연히 배반 사건이에요. 잘 생각해봐. A랑 A 여집합은 당연히 배반 사건이야. 교집합 없다. 당연한 거야. 자, 그래서 문제 상황 45번을 한번 보자면 A와 B는 배반이고 여러분 나중에 독립사건이라는 것도 나오거든? 헷갈리면 안 돼요. 잘 알아둬야 돼. 배반이랑 독립 이렇게 2개 나옵니다. A와 B는 배반 사건이고 P, A, 합, B는 1이고요. P, A의 여집합은 2, P, A다. 자, A와 B가 배반 사건이고 PA 합 B가 1이라고 하니까 요거 한번 써볼게. 이거 맞나? A와 B가 배반 사건이니까 A 교집합 B의 확률이 0일 겁니다. A 교집합 B가 공집합이라서. 자, 이렇게 될 텐데 이 상황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얘가 1이래. 얘가 1이면 P, B는 1 빼기 P, A입니다. 그럼 B가 뭐가 되냐? A의 여집합이 되는 거 맞아요. 왜냐면 PB가 1 빼기 PA라는 건 애초에 B가 A의 여집합이라는 소리다. 그럼 여기다가 이제 대입해가지고 계산해서 푸시면 답 나오겠죠. 그래서
A 더하기 PB는 뭐라고 쓸 수 있겠냐면 아이고야. PA 더하기 PA의 여집합이다 라고 쓸 수 있겠고, 그럼 이 값은 뭐가 될 거냐면은 3PA입니다. 왜냐면 PA 여집합이 2PA니까. 그래서 PA가 3분의 1이 나오겠다. 호잇! PB는 3분의 2겠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반 사건이 있을 때는 요 식 사실 제일 많이 쓰입니다. 이 덧셈 정리의 식 활용하시면은 웬만하면은 잘 해결이 되겠다. 그래서 밑에 46번 하면서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46번. 어렵지 않습니다. 너무 어렵지 않나? 46번하고 47번도 한번 해보세요. 여기는 쉽긴 해요. 이쪽은 다 2점짜리 정도로 나오는 문제들이요. 2점짜리 또는 3점 초반? 연습한다 생각하시고 46번, 47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는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하고 있고요. PA의 여집합을 알려줬으니까 PA 구할 수 있다는 말 맞나? 얘가 4분의 1입니다. 그쵸? 1 빼기 PA의 여집합이 PA랑 같을 거니까 4분의 1일 거고, 그럼 PB는 어떻게 구하시면 되냐? PA 합 B에서 P A 빼시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PB 바로 나옵니다. 왜냐하면 배반 사건이니까 교집합 없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빼시면 끝. 자, 그 다음에 매우 조심하셔야 되는 게 A와 B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라고 해서 A와 B가 배반인 건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A가 B에 포함돼요. 이 상황에서는. 무슨 소리냐면 A와 B 여집합이 배반 사건이라는 건 이런 식으로 집합이 표현이 될 거야. 예를 들어서 A고 B 여집합. 그러면 A랑 B는 오히려 절대 배반 사건이 안 돼요. 절대 아니야. 오히려 절대 안 돼. 이 나머지 부분이 B다잉. 오히려 A가 B에 포함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져요. 그래서 이거는 좀 신경을 쓰셔야 되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 봐봐. 그림을 잘 봐. 그림을 잘 봐. P A 교집합 B는 뭐일 거냐면 얘인 거 맞아요? 그렇죠? 왜냐면 B라는 애는 B 여집합의 여집합이거든? 그럼 결국 PB가 여기가 된단 말이야. 이 바깥쪽. 그럼 PA 교 B는 놀랍게도 그냥 PA가 됩니다. 그래서 그냥 PA가 얼마라는 거냐면 5분의 1이라는 소리고요. 그럼 PB도 나오겠지. PB는 얼마냐면 2분의 1이겠네. 근데 PB가 어디냐면 여기 B 여집합을 제외한 부분이니까 이쪽이 되는 거거든. 이쪽?
그쵸? 근데 구하라는 게 뭐야? PA 여집합, 교집합 B니까 B 차집합 A다, 그쵸? B에서 A 제외한 부분. 그러니까 이 노란 부분에서 A만큼 빼라는 소리거든. 그럼 그냥 2분의 1에서 5분의 1 뺀 게 되겠죠. 이게 뭔 소리인지 알겠나? 그러니까 이 집합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언제나. 이게 매우 유리합니다. 집합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면 매우 유리하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요거 이용해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48번 요런 것도 이제 집합할 때 많이 하셨을 겁니다. 많이 하셨을 텐데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 계산인데 그냥 확률이 약간 덧붙여져 있는 겁니다. 48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여러분이 확률을 다루면 다룰수록 그냥 집합 문제라는 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얘네들 그냥 다 집합이야, 이런 애들은. 어이가 없죠. 확률을 무슨 집합 가지고 와가지고 얘기를 한다는 게 특이하지 참. 자, 이거 해볼게요. 영화를 모두 안 본 사람이 4명이고, 그럼 전체 인원이 지금 32명인 상황이니까, 36명인 상황이니까, 이렇게 될 겁니다. N, A 합 B가 30이다. 이건 뭐 예전에 많이들 하셨으니까 그냥 기억 되살리는 의미에서 한번 할게요. 이렇게 될 거고, N, A는 얼마냐면은 20이고, N, B가 28이다. 그럼 요거 이용해가지고 NA 교집합 B 이거 구할 수 있으시겠죠? 요거 구할 수 있으시겠죠? 요거 두 개 더해서 빼주면 되겠지. 그러면은 걔가 뭐가 되냐면 A 영화를 본 학생일 때 B 영화도 본 학생. 그러니까 둘 다 본 사람 말하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전체 인원 수분에 저거 올려주시면 끝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여기는 진짜 어렵지 않아. 자, 그 다음에 우리 넘겨가지고 여기 다 사실 연습 문제들 느낌이긴 한데 52번 문제 요거 한번 풀어보자. 52번.
자,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숫자 1, 2, 3, 4, 5 중에서 서로 다른 4개를 선택해서 일렬로 나열한다. 이때 만들 수 있는 모든 4자리 자연수 중에서 임의로 하나의 수를 선택한답니다. 이때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일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제 두 가지 방식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여사건 뭐 활용해 볼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여사건 쓰자니 조금 빡세긴 합니다. 5의 배수 아니면서 3500보다 작을 수를 고르는 상황이 뭐 썩 그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그 확률의 덧셈 정리를 활용할 겁니다. 자,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할 거고요. 그래서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하는 거야. 지금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결국은 P 5의 배수 또는 3500 이상, 요거를 이제 계산한다고 잡는 거지. 5의 배수 이거나 또는 3500 이상이라는 거니까 이렇게 합집합, 즉 확률의 덧셈 정리 이용해서 풀겠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계산은 어떻게 하시냐, P 5의 배수 더하기 P 3500 이상, 여기서 빼기 P 5 교집합 3500 이상, 요것만 이제 세주시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5의 배수는 몇 개가 있냐, 한마디로 이제 개수만 세면 끝난다는 겁니다. 어차피 전체 개수는 다 정해져 있으니까. 5의 배수의 개수는 어떻게 세느냐, 지금 4자리 자연수에서 하나, 둘, 셋, 넷, 여기서 5의 배수가 되려면 반드시 끝자리가 5여야만 하겠죠. 이렇게 되면서 앞에 숫자들은 4개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오시면 되니까 여기 앞에 정하는 개수는 4P 3 이렇게 되겠죠. 그죠? 5의 배수. 그 다음에 3500 이상의 경우에서는, 얘는 조금 이제 복잡해지긴 합니다. 첫 번째 경우로 어떤 게 있을 거냐면, 요 4자리수 고르는 상황이 첫 번째 자리가 3이라면 두 번째 자리까지는 5로 고정돼야 되겠죠. 3, 5. 다음에 만약에 첫 번째 자리가 3이 아니라 4였다면 뒷자리는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고요. 첫 번째 자리가 5일 때도 마찬가지 뒷자리가 아무거나 와도 상관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3P 2, 4P 3 이렇게 되는 거 맞나?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각각 N 5의 배수, N 3500 이상 이런 식으로 나오겠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구해하셔야 되는 건 요거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요거 구하셔야 된다 이거야. 한마디로 N 5의 배수이면서 3500 이상인 이 개수를 구하셔야만 한다 이겁니다. 요거 구할 때는 어떻게 되냐, 자, 이거 둘의 교집합이라는 건 5의 배수이기도 하면서 3500 이상이기도 해야 된다는 거거든. 그럼 요 경우는 유일하게 딱 이거밖에 없겠죠. 맨 앞자리가 4고 마지막 자리가 5인 경우, 요거 말고는 3500 이상이면서 5의 배수가 될 수가 없거든. 그치, 여기도 이제 두 번째 자리에 5가 고정이고 얘는 첫 번째 자리에 5가 고정이니까 이 상황에서 경우의 수가 3, P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다 계산을 해보시면은 전체 경우의 수가 5개 중에서 4개 고르는 거니까 5P 4입니다. 그래서 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은 5P 4분의 4P 3, 이게 뭐냐면 5의 배수가 될 확률이고요. 더하기 5P 4분의, 자, 3500 이상일 확률은 저거 3개 다 더하면 되니까 3P 2, 4P 3,
4p3 요게 될 거고, 여기서 빼기 5p 4분의 3p 자, 요거 빼주시면 오케이. 5의 배수가 될 확률 더하기 3500 이상이 될 확률 빼기 둘 다일 확률, 요거 빼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집합계산으로 생각하시면 쉬워요. 집합계산으로.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나오는 애들은 대부분이 이제 요런 겁니다. 요런 식으로 덧셈 정리 이용하시거나 아니면은 6건의 확률 이용하는 거.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어? 괜찮아? 이제 뒷부분들은 다 똑같이 덧셈 정리 활용하는 거고요. 6건 사용하는 문제 몇 개만 보고 이번 시간 마치고 조건부 확률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57번 문제 요거를 제가 한번 해볼게요. 얘도 뭐 어려운 건 아닌데 이 적어도라는 말이 나왔을 때 얘를 6건으로 어떻게 볼 건가 요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자, 흰 공 2개와 파란 공 5개가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요. 동시에. 그 상황에서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올 확률을 구하랍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전체에서 빼줄 거예요. 뭘 뺄 거냐면 흰 공이 안 나올 확률을 뺄 겁니다. 전체에서 요거 뺄 거예요. 자, 그럼 1에서 뭘 빼시면 되느냐? 전체 개수가 7개입니다. 7개 중에서 동시에 3개를 싹 꺼내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7C3 이렇게 될 겁니다. 7C3. 이때는 여기 있는 흰색, 검은색 공 다 다르게 봐야 되는 거야. 지금 이퀄리 라이클리 때문에. 그래서 7개 공 중에서 뭐야? 파란색이구나. 맞죠? 7개 공 중에서 3개를 꺼내는 상황에서 흰 공이 안 나온다는 건 파란 공만 다 나온다는 소리잖아. 그럼 이 3개를 어디서 다 뽑아 주셔야 되냐? 파란 공 5개 중에서 3개를 이렇게 뽑아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이 될 겁니다. 느낌인지 알겠나? 이 흰 공을 안 뽑는다는 거, 흰 공이 적어도 1개 나온다는 건 흰 공이 아예 안 나오는 경우만 제외하면 된단 말이지. 근데 이 아예 안 나온다는 게 파란 공만 3개 나온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1에서 파란 공만 나오는 경우를 제외하시면 되겠다. 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생각 한번 해보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60번 문제까지 풀어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60번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여사건을 써도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안 써도 뭐 별로 차이는 안 납니다. 크게 차이는 안 나요. 근데 이제 그냥 이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흰색 손수건이 2장 이상이 뽑힌다는 말은 흰색 손수건이 총 4장 있으니까 2장 뽑히거나 3장 뽑히거나 4장 뽑히거나 이때의 확률을 각각 더하면 되는 거 맞나? 이유가, 근거가 뭐죠? 얘들 배반 사건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2장 뽑히는 경우와 3장 뽑히는 경우 사이에 겹치는 게 없잖아. 사실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도 있는데 나중에 이게 헷갈리는 게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좀 어려운 걸 하면. 얘는 사실 뭘 구하는 거냐면은 흰색 2개가 나오거나 흰색이 3개 나오거나 흰색이 4개 나오는 요 3가지 경우에 합집합을 구하는 거거든. 원래 상황은 이런 상황인 거야. 잘 생각해봐. 2장 이상 나온다는 건 2장 나오거나 3장 나오거나 4장 나오거나잖아. 그러니까 5월 있잖아. 2장, 5월, 3장, 5월, 4장인 거잖아. 이게 원래는 합집합의 개념이거든. 근데 어차피 이 2장 나오는 상황과 3장 나오는 상황, 4장 나오는 상황이 겹치는 게 없을 겁니다.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 겹친다는 게.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얘네들을 쭉 더해주시기만 하면은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셔도 되고요. 물론. 또는 그냥 어떻게 하시면 되냐? 1에서 흰색이 한 장도 안 나오는 경우랑 흰색이 한 장만 나오는 경우, 이 2가지 경우를 계산해서 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선택하기 나름이에요. 저 빼기 때문에 만약에 헷갈려서 실수할 것 같다. 그럼 그냥 세시면 되고요. 근데 나는 계산하는 게 싫다. 그냥 조금만 계산하는 게 좋다 하시면은 그냥 이거 연계 한 개 계산 각각 해가지고 요거 계산할 수 있으시죠? 계산 각각 해가지고 빼시면 되겠다. 예를 들어 하나만 내가 계산해 줄게. 요거 한 개 뽑는 경우, 예를 들어서 P 흰색 손수건을 하나만 뽑는 경우는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총 손수건이 9개가 있죠. 9개 중에 4개를 선택을 할 건데 그 중에서 흰색은 하나만 뽑고 나머지 검은색 중에서 3개 뽑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4개 중에 하나 뽑고 5개 중에는 3개 뽑는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시면 되겠다. 오케이. 잠깐 이제 쉬었다가 마지막으로 조건부 확률